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일부 확진자나 의심 환자 가운데 일부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서 거리로 외출해서 문제가 이어지고 있죠. 급기야 법무부가 나서서 이런 사람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을 넘어서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겠다 이런 엄포를 놨는데 형사처벌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국민을 보호하고 재산까지 보호해줘야 될 그런 국가, 의미가 있는 국가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과연 법리적으로 맞는 것이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법설에서는 신중권 변호사와 함께 이 내용을 아주 자세히 그리고 친절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중권 법무법인 거산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지금 사실은 마스크 쓰고 상담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불편한 점이고요. 예. 그다음에 또 이제 사실은 비즈니스적으로 봤을 때는 네. 지금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대면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뭐 상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다 대부분 좀 많이 줄어든 상태라서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타개해 볼까라고 사실 저 나름대로는 고민하느라고 지금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그 변호사 사무실이나 예. 로펌에서 그 의뢰인들과 상담을 할 때 예. 전화 상담 말고 이 화상 전화 상담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화상은 잘 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전화 굳이 화상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전화 상담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근데 웬만해서는 사실은 전화 상담 잘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보고 가져온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사실은 상담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지양하고 있긴 한데, 근데 요즘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끔은 또 상담 전화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 뭐 코로나19 상황으로 사회적 거리라는 용어도 그렇죠. 생기고요. 참 어깨동무하고 살고 오순도순 그렇죠. 모여서 살던 그런 그때가 좀 한국의 어떤 그립습니다. 문화적인 풍경이 예. 조금씩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법무부가 이 형사처벌, 그런 강제격리 조치 위반자 예.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 외에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겠다. 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19와 관련된 좀 달리 보이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예, 듭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세월호 사건 때에 그 세모그룹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단체를 상대로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예. 지금 이번에 법무부가 발표한 것은 그런 제한은 두지 않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또 신천지를 염두에 둔 얘기냐 이 손해배상 얘기도 청구에 대해서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그건 법무부에서는 그건 또 아니다라고 얘기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법무부가 지금 발표한 상황만 보면 예. 개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오늘 이것을 좀 자세히 좀 알아볼 텐데요. 예. 우선 이거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법상의 750조 불법 행위 그 조항이 있죠. 예, 법무부가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그 법적 근거는 민법상 손해배상 불법 행위 이 부분을 하겠다고 이렇게 뭐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그 민법 750조가 어떤 조항인지를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민법 750조 어떻게 적용되어 있냐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그 형사처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고의에 관한 경우가 되게 대부분인데 이때는 과실도 포함되어 있고요. 예. 위법 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그 위법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대해서는 다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뭐 자가격리나 입원 치료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감염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금 처벌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종전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고요. 예. 4월 4일부터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실상 인데 형사처벌은 어떻게 보면 좀 약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법무부가 그래서 고육책으로 내놓은 안이 아닌가. 예. 그래서 네가 이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이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에 대해 잘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경고성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 경고성 조치가 그냥 선언적인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그렇죠. 효력을 그건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걸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지금 법무부가 여태까지 해왔던 그런 정책 발표들을 보면은 대부분 그런 수준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나온 정책들을 보면은 약간 좀 날림으로 나오는 경우도 좀 있고요. 그렇죠. 좀 깊이 들어가 볼까요? 얘기가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보통 보면은 국가와 국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요? 계약 관계이냐, 아니면 위탁 관계냐 이런 얘기가 좀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되게 심하고 어려운 문제가 되겠는데요.
사실상 이 뭐 헌법에 나와 있지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모든 권한도 사실은 국민으로부터 일종의 위임받아서 사실 행사하는 거라고 볼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뭐 계약을 따진다면 사실 위임 계약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사실상 이거를 뭐 국가와 국민이 이제 계약 관계냐라고 사실 정면으로 논의하거나 이렇게 한 거는 사실은 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보이고요. 그래서 뭐 굳이 따진다 보면 계약 관계에 있어서는 위임 계약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임계약. 예, 그렇다면은 위임을 준 자와 예, 이제 국민이 되겠죠. 위임을 받은 자, 국가, 정부가 예. 되겠는데 예.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까? 뭐 당연히 그 국가 입장에서는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뭐 비용까지 다 부담하니까요. 비용으로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재산권 같은 걸 다 보존할 뭐 헌법상의 의무들이 꽤 기재돼 있지 예. 않습니까? 그런 의무들을 부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국가가 어떤 정책이나 어떤 뭐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어떤 협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런 것들을 법률로 규정해놨고 그에 따라서 국민들이 그것을 따라야 될 의무 이것들이 이제 규정되어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세월호 사건과도 지금 비교가 되는 상황인데 조금 다른 점이 있긴 하죠. 예. 저희가 그 법무부가 지난 3월 9일 날 발표한 이 정책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픽으로 정리를 했는데 이걸 좀 띄워놓고서 같이 보실까요? 예. 이 형사처벌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별개로 그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사실의 불법 행위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방역 조치 및 감염 확산 등에 따른 국가의 손해를 위반할 경우 여러 가지 요건들이 지금 보입니다. 예.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 법무부는 좀 단호한 입장을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런데 특정 국민 개인에게 이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게 가능합니까? 뭐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이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불법 행위를 입은 개인을 대신해서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개인의 불법 행위로 인해서 국가가 손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국가도 어차피 어떤 법적으로는 하는 당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당사자가 상대방 가해자를 상대로 해서 내가 입은 손해를 청구할 수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법 750조에 따라서요. 당연히 국가도 개인을 상대로 이제 청구는 가능하긴 한데 약간 대등한 지위라고 좀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를 하는 게 이게 법적인 걸 떠나서 이게 뭐 타당하냐 맞느냐 합리적이냐의 부분은 좀 다르게 별개로 또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국가가 개인에게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다면 예, 예. 국가가 손해를 봐야 된다는 얘기겠네요. 그렇죠. 그죠? 여기서 지금 발표한 거 나왔듯이 이 추가적인 어떤 방역에 대한 어떤 비용이라든가 예. 검역 확산에 대한 비용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위협 행위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발생했던 손해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방지나 그다음에 처리하기 위해서 들었던 비용들에 대해서 그걸 손해로 보고 그걸 청구하겠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자가격리 조치 위반 개인에게 이제 불법 행위 책임을 묻는 것이 물론 법리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예. 지나치게 민법의 불법 행위 책임을 확장하는 것 아니냐. 예. 이기 때문에 이럴 게 아니라 차라리 특별법이나 특별 규정으로 정해서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지적도 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뭐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가 항상 요즘 특별법이 너무 많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긴 한데요. 어떤 사건이 많죠. 벌어지면 사실 모든 거를 기존의 것으로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예. 그에 따라서 그냥 새롭게 법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심각하게 뭐 그걸 차이를 고민한 것 그거에 뭐 고민이나 이거 없이 그냥 어떤 뭐 인기에 영합하거나 이런 목적 때문에 사실은 특별법을 많이 만드는 경향이 있어서 예. 기존에 처리가 가능하다면 굳이 특별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기존에도 민법상에서 충분히 손해배상 규정으로 가능한데 이걸 굳이 특별법으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 뭐 예를 들면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족에 대한 보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그때 국가의 세금으로 지금 지급하는 거라면 결과적으로 이거는 가해자한테 구상의 문제가 발생한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을 제정해서 하는 게 맞지만 이거는 그냥 가해자에 대해서 국가가 입은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냥 민법상 규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특별법은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아까도 보셨습니다만 일반 불법 행위 법률상으로 보게 되면 주요 이 기본적인 요건이 있죠. 예,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예,
일단 뭐 이제 법률 효과는 나중에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예, 이 고의와 과실 이게 어느 정도여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예, 예. 특히 이제 자가격리 조치를 뭐 고의로 어긴 경우에는 이제 변론을 치더라도 과실 이 잘못 이해를 해서 자기가 잘 몰라서 착오에 의해서 예. 여러 가지 말로 얘기가 될 텐데 이때 과실은 어느 정도 과실로 그러니까 여기서 보통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를 떠나고 여기 지금 이 자가격리 조치 관련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고의라는 건 당연히 이제 본인이 코로나19 감염자라는 걸 알면서도 위반한 경우는 당연히 고의가 되겠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과실이라고 따져본다 그러면 본인이 감염자인 사실을 모르고 했다고 하면 사실은 과실이 될 여지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자가격리를 한다는 건 뭐냐면 그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가격리를 해라라는 뜻인데 예. 그걸 위반해서 했다는 건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과실의 단계를 넘어선 게 아닌가. 예. 왜냐하면 뭐 아주 정확하게 내가 확진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걸 충분히 알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위반했다 그러면 이거는 과실의 단계를 넘어서 미필적으로라도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어서 과실을 여기서 따지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판단이 애매하겠네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 법적인 판단이 나중에 결국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근데 과실도 이제 정도가 이제 보통 법적으로 이제 뭐 추상적 과실이냐 구체적 과실이냐고 해서 이제 뭐 이론적으로 따지기도 하긴 하는데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개별적인 사건에서 어떻게 이 사실관계를 좀 특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판단해 보아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과실 같은 부분에 본인이 증상을 알았느냐 말았느냐 그리고 자가격리 조치를 통보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이제 예, 그것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기준이 예, 예, 될 예. 텐데요. 지금 재난 문자 오는 걸 보면 예, 그 국민 전체에게 그 보내는 문자를 보게 되면 몇 날 며칠 어느 날 이후부터 언제까지 예, 어느 지역을 방문한 분들에 대해서는 예, 뭐 그 분들 중에 뭐 고열이라든지 기침 증상이 있는 분들은 자연히 예 자가격리 예. 일단은 그 자가격리라는 표현을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그 외출을 자제하고 예, 예. 출입을 좀 삼가달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받고도 예. 외부로 나가게 될 경우가 있겠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자가격리라는 게 강제적인 자가격리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동선 안에 있던 사람들한테 통지를 해주고 그래서 자가격리 거기에 위반하지 말아라라고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고 예. 예를 들면 뭐 동선에 있었다 하더라도 자기가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문자를 꼭 받는 거는 아니니까 예. 이런 경우에는 내가 그런 걸 몰랐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 경우에는 뭐 여기서 말하는 손해배상 책임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봤을 때는 본인이 그러니까 통지를 받고도 국가로부터 아니면 질병관리본부나 이런 데로 받고도 본인이 이제 그거를 뭐 귀찮다는 이유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위반한 경우에 예. 여기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것으로 보여지지 모르는 경우까지도 묻겠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예, 예, 예. 지금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 이제 자가격리 조치가 잘못 통보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렇죠. 실제로 이제 대구에서 확진 판정자에게 확진자가 아니다. 예, 이렇게 음성 판정이 나왔다라고 고지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분은 주말이면 어디 나갔다 왔는데 나중에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증상이 확진자였습니다. 사과도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보냈는데 이거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만약에 악화돼가지고 예를 들면 뭐 극단적으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됐다 그러면 그 피해는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사실 이 경우에 사실 법령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제 국가배상법이라고 해서요. 예. 어차피 통지하는 것도 사실 공무원일 경우가 많을 테니까 예. 국가나 지방단체가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만약에 명확하게 그 과실이 밝혀진다면 당연히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잘못 통지가 된 그런 사례처럼 그런 경우에도 만약에 이 잘못 통지를 받은 확진자가 나가서 돌아다니고 예. 또 뭐 우연찮게 또 그 집단 감염 발생을 해서 예. 국가로서는 방역에 대한 그 뭐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소요가 되더라도 그러면은 이거는 손해배상 청구하고 국가배상하고 이게 이 경우에는 어차피 그 본인의 고의과실이라고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요건 자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 사람한테는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거고 그건 전적으로 그냥 국가가 떠안아야 될 문제인 것으로 예.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신중근 변호사와 함께 법설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방송은 뭐 입법고시나 행정고시나 외무고시 또 각종 법률과 관련된 그런 민법 강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 중간에 보시는 분들은 갑자기 법설이 그렇죠. 민법 강의를 하고 있나 너무 이렇게 이론적인 보시게 얘기들이 돼요. 많이 나왔어요. 예, 근데 케이스가 좀 중요하고 또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 좀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뭐 로스쿨이나 변호사 시험에 나올 만도 하죠. 지금 상황 충분히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예, 논술로도 예, 나올 예, 수 있는 그렇습니다. 부분이고, 약간 깊이 있고 격조 있는 우리 법설 시즌 3 신중근 변호사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에게는 책임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책임 능력이란 건 뭡니까? 그 책임자 말니까 법적으로 형사처벌 같은 경우나 민사처벌이나 그 책임을 인식하고 그거를 이제 수인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이제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고 네. 그다음 행위 능력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대부분 그래서 미성년자라든가 심실 상실자의 경우에는 책임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예. 네, 그래서 그 경우에는 뭐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대신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고요. 관리를 감독해야 될 사람들이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책임 능력이 있는지가 사실은 또 하나 그러니까 이 손해배상 책임이나 어떤 처벌에 관해서 형사처벌에 관해서 판단할 때 반드시 검토해봐야 할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얼마 전에 자가격리 조치 대상이 된 고령의 할머님이 계셨어요. 이 할머님이 계셨는데 치매기가 있으세요. 딸이 돌보고 있는데 딸 몰래 나가셨어요. 예, 예. 그래서 지하철역 그 엘리베이터 앞에 계시는 거를 상점 주인들이 보고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확진자라는 것이 이제 밝혀졌고 중간에 경찰관들이 보호를 하기 위해서 접근을 하려고 하다가 방호복이 없어서 마스크가 없어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보호 조치를 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글쎄, 제가 보기에는 뭐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제 치매 환자의 경우라도 사실은 항상 예를 들면 소위 말하는 정신이 없는 게 아니어서 어떤 경우에는 멀쩡했다가 또 예. 어떤 경우에는 이제 약간의 정신이 이제 혼미해져가지고 판단 능력이라는 것들이 없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행위 당시에 사실 실제로 책임 능력이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경우에 대해서 사실 생긴 게 성년 후견 제도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금치산, 뭐 한정치산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네. 그 용어를 바꿔서 이제 성년 후견. 왜냐하면 이렇게 심리상실 상태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법률적인 행위를 한다든가 어떤 다른 행위를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손해를 입을 수도 있는 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어떤 계약 관계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도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법정 책임 관리자 이런 사람들을 정해서 이 사람들을 이제 일종의 통제를 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법에 따라서 그렇게 성년 후견으로 지정이 되면 당연히 이 사람은 이제 심시상실자라고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딱 명확하게 할 수가 있는데 예. 그게 없는 경우라면 사실은 개별적으로 판단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뭐 이런 만약에 주변에 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치매를 앓고 계신 분이 일부 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게 뭐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런 법적인 조치를 취해놓는 것도 나중에 어떤 큰 다른 피해를 발생시키는 데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거든요. 성년 후견. 예. 그래서 만약에 이 경우에도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이 뭐 성년 후견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 단순히 그러면 딸한테 같이 예. 동거하고 있던 딸한테 책임을 지울 수 있겠느냐. 사실은 뭐 이게 미성년자라면 당연히 그 보호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는데 네. 당연히 뭐 이게 법적인 이 책임자라고 볼 수 있는 거냐라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서 그런 또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딸 입장에서 너무 가혹할 그렇죠. 것 같기도 해요. 그다음 설사 이제 법적 책임자라 하더라도요 본인이 이제 관리 감독을 제대로 다 했다는 걸 입증하면 사실은 책임을 지지는 않는데 예. 그걸 입증하는 건 사실은 쉽지는 않아서 그런 면에서는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법무부가 불법행위에 의한 발생 효과, 그러니까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그 사안으로 해서 추가적인 방역 조치 및 감염 확산 등에 따른 국가의 손해를 유발할 경우라고 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 줄로 정리되기는 너무 추상적이고 그렇죠? 또 범위가 광범위한데 법무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발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요, 그 어떤 개인의 불법 행위로 인해서 국가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추가적인 비용을 비출한 게 있다고 하면
그 비용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건데 그 예로서 이제 든 게 이제 뭐 감염 확산이나 뭐 방역 대책 요거에 대한 비용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그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피해자 입장 그 피고 입장에서는 예. 이거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아마도 이거는 어떤 입증 책임은 사실은 국가에 있습니다. 만약에 청구를 하게 된다 그러면 예. 그쪽에서 이러이러한 손해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증거에 의해서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보고선 예를 들면 이건 내가 믿을 수 없다고 하면 다투면 되는 문제고요. 예. 그다음에 문제는 이걸 손해배상 액수를 산정하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방역대책이라는 게 어떤 한 사람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종합적으로 했을 때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건데 이 사람만의 것으로 어떻게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사실은 계산하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어떤 인정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예. 생각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발표를 덜컥 해놓고 네. 어떻게 세분화시켜서 하려고 하는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반대 경우를 한번 들어보죠. 예예. 지금 자가격리 중 사망하신 분들이 예. 언론에 보도된 것만 통계로 해가지고 4분이거든요. 예. 이분들은 아주 고위험자였거든요. 예예. 근데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예. 유족들은 빨리 돌아가신 분은 한 이틀 만에도 돌아가셨습니다. 유족들은 이 문제 어디 가서 호소할 때가 있을까요? 저희 유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부분일 수밖에 없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이런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 그러면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청구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국가가 한 행위에 대해서 결과가 안 좋다고 모든 걸 처벌하거나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조치 자체가 사실은 우선순위는 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예. 누가 먼저 하거나 이거는 사실은 국가적 정책적인 여러 가지 걸 고려해서 정할 수 있는데 그게 예를 들면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여한 거, 상당성을 결여해서 누가 봐더라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조치다. 예. 라는 정도가 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인정되기가 쉽지 않고요. 예. 또 한 가지는 대부분의 고위험자들이 기저질환,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다른 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이런 이 위법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행위와 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느냐는 또 별개로 따져봐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과해야지만 사실 손해배상이나 여러 가지 조치 가능한데 예. 지금 대체적인 법조계에서 보는 시각으로서는 조금 어려운 게 어렵다. 아니냐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으로 보여집니다. 예. 근데 이 자가격리 중 사망자, 그러니까는 그 돌아가신 분들을 받지 못한 것이 병상이 없다라는 이유 때문이었거든요. 예예예. 근데 이분들은 다 모두 고령에다가 기저질환이 있었고 병원 당국도 아마 그러니까 방역 당국도 이 문제를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병상을 마련하는 게 사실 뭐 여기서 계속 나오긴 하지만 사실 쉽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뭐 어떻게 뭐 다른데 여기선 뭐 여러 가지 그걸 위해서는 다른 기존에 있던 환자들을 딴 데로 옮기거나 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병실이 텅텅 비어 있는데도 매너를 안 받았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진짜 마련하려고 노력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이제 고의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예. 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일주일 만에 뭐 병상 1,000몇 개가 들어가는 예.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예. 그리고 뭐 한창 이번 그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화제가 됐던 영화 컨테이전도 보면 그 미 방역 당국에서 가장 먼저 조치한 것이 그 운동장, 그러니까 조각 운동장을 비우고 그 안에다가 쫙 붙여서 침상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예예. 또 우리나라는 그걸 왜 못하느냐 이렇게도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그 대책이나 방법 중에서 그것만이 가능하냐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걸 안 했을 때 위법했느냐. 왜냐하면 다른 조치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예. 그 판단 자체가 예를 들면 현저하게 뭐 상당성을 결여하거나 뭐 합리성을 결여한 게 아니라면 뭐 예를 들면 판단 자체나 조치가 아쉽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바로 위법하다 보기는 또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뭐 그래서 지금 어떤 경우에는 외신에서는 우리나라의 조치를 뭐 사실은 대단히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예. 이걸 인류적으로 이걸 무조건 잘못됐다 이렇게 보기는 또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요 반론을 제가 다시 한번 제기를 하겠습니다. 예예예. 지금 보면은 병상이 모자라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예. 어쨌든지 조기에 경증 환자까지 다 입원실로 다 입원을 시켰죠. 처음에는 그랬죠? 예예. 그 다음에 사태 초기 때 예. 귀국한 우한 교민들 예예. 이분들은 그 뭐 공무원 연수원을 해서
따로 수용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집단으로 이제 그 수용을 한 건데 예. 거기서 문제된 분들은 한 분도 없었거든요. 예, 예. 이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이중적으로 지금 정책이 진행이 됐고 예. 결국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오다 보니까 중증 환자들도 돌아가시고 특히 이제 그 자가격리 중에 돌아가신 분들이 나오니까는 경증 환자는 생활센터에다 다 돌리고 중증 환자만 받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순환을 시켰거든요. 예, 예. 근데 이거 처음부터 왜 안 했을까요? 사실은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31번 환자 이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은 이렇게 확산되리라는 건 전혀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물론 우리가 보통 이제 하다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경영 판단이라는 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뭐 사업을 하다 보면 내가 이걸 뭐 어떤 결정을 하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이 회사 이 모든 거에 대한 이 손해에 대한 책임을 이 경영자한테는 맡길 수는 부를 수는 없단 말입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론 31번 그 환자까지 해서 이 판단 자체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불법 행위까지 이르는 정도냐라고 따져봤을 때는 예.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는 게 사실 대체적인 시각이어서 뭐 당연히 유족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타깝고 이거에 예. 대해서는 당연히 뭐 청구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의 예. 최종적인 판단에 있어서 받아들이기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게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가격리 중 사망자에 대한 사연은 그냥 확 지나가서 예. 그런 상황에서 법무부가 또 이렇게 개인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또 한다는 정책까지 발표를 해서 이것이 과연 형평성에 맞겠느냐 그렇죠. 이런 문제 때문에 오늘 맞습니다. 이 이슈를 좀 다뤄봤는데요. 예, 예, 예. 역시 신 변호사님 대단하십니다. 예, 완전 명확하게 이렇게 정리가 잘 되는군요. 점점 내용이 어려워지고 있네요. 뭐 다 어려워진 상황. 저도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 다 예. 어려워진 예, 상황이니까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회가 있으면 한번 또 당사자들 모시고 직접 또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뉴스 기사. 아직도 포털에서 일일이 검색하세요? 이제 뉴스통에서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최근 내가 구독한 기사를 분석해 오늘의 기사를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AI 뉴스. 나만의 공간인 뉴스북에서 콘텐츠를 편집하고 이용자와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영상 자유롭게 이동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동영상도 확인해보세요. 더 풍성하고 새로워진 뉴스통.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